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심야 괴담회에 나온 오사카 맨션 404호 원본 썰입니다. 오사카 맨션 404호라는 이름으로 심야 괴담회에 나왔었나봐요. 네, 요거 원본 썰이 있다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운데 어딘가에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봐줄 사람 있을까? 댓글로 쓸게. 어딘가에 이야기를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내가 띄어쓰기를 안 하던 버릇이 있어서 편하게 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좀 신경 쓰이게 되어버린 것 같아. 최대한 간단하게 풀게. 나는 9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어. 2년 3개월. 언니가 먼저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3개월 뒤에 뒤쫓아간 거지. 언니는 일본에 관심도 많고 만화도 많이 보고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유학생활을 시작한 거고, 나는 아예 일본에 관심도 없고 애니라곤 스펀지밥밖에 몰라서 일본어를 아예 모르고 갔지. 이렇게 증명서 같은 거를 이제 올렸네요. 이건 내가 인증하고 싶어서 찍어뒀어. 보이는 출입국 기간, 저 기간 동안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했어. 나는 17살, 언니는 20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갔다 왔는데 유학이라고 해봤자 대학을 가거나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었고 어학원을 다녔지. 일본 어학원. 어학원에서 기숙사도 있었는데 말이 기숙사지 그냥 근처 원룸을 소개시켜주는 정도?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부동산이랑 뭔가 있는 건지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4.5만 엔이었어. 그러니까 45만 원인 거죠, 한국 돈으로. 게다가 1인 1실이라고 어학원에서 감시하면서 기숙사에 단 한 명만 살 수 있다고 못을 박아버린 터에 나랑 언니는 따로따로 살면서 한 달 월세가 9만 원이 들었지. 방에 비하면 시세는 잘 몰라도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 침대에 놓으면 책상 하나 놓을 곳도 없고 접이식 밥상 펼쳐서 침대에 앉아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 언니는 당시 서툰 일본어로 한인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나는 일본어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히라가나부터 공부하고 있었어. 언니 월급은 16만 엔이었는데 월세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언니는 기숙사를 나와서 나랑 투룸에 같이 살 생각으로 짬이 날 때마다 일본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다녔어. 그러다 언니가 엄청 신나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좋고 넓은 집을 구했다는 거야. 8만 엔에. 방이 3개래. 완전 대박이었지. 언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사 날짜 전까지 짐이나 쌓아놓으래서 안 그래도 좁고 답답한 곳에서 나와서 언니랑 산다는 거에 신났었어. 기숙사를 나오기까지 어학원과 좀 잡음이 있던 것 같지만 나는 그 당시 어렸고 사정은 잘 몰라. 어쨌든 새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진짜 넓더라고. 4층이었는데 404호였어. 방이 3개라니 점점. 한국에서도 그런 집은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가난한 유학생활 하던 차에 집만 봐도 부유해진 느낌이 너무 좋았어. 가장 비슷한 느낌의 집 도면을 찾아봤어. 이런 식이었어. 여기가 이제 정문이 어디지? 발코니. 아, 여기가 정문이구나. 여기로 들어가서 아무튼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G마켓에서 당시에 해외 배송으로 물건 시킨 적도 있어서 주소 인증도 할게. 인증을 계속 해주네요. 아무튼 언니랑 나랑 그 집에서 살면서 언니는 큰 방, 나는 작은 방, 그리고 나머지 방은 창고 개념같이 캐리어나 청소기 이런 걸 두고 썼어. 첫날부터 이상했던 게 오유모 다음 카페에서 중고 세탁기랑 가스렌지도 사고 무서운 걸 계속 옮겨서 지친 우리는 대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가 낮잠에 들려 했는데 틱틱 트트득 틱틱 같은 가벼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거슬리는 거야. 나는 언니한테 뭐 하냐고 짜증내면서 일어났는데 언니는 이미 잠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나뭇바닥이라 그런 소리가 나나? 하고 난 다시 누워서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잠은 못 들었어.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나? 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문을 벌컥 열더니 샤프 좀 그만 누르면 안 되냐고 볼펜으로 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했는데 자꾸 틱틱 샤프 누르는 소리 때문에
거슬린다고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난 이미 볼펜으로 쓰고 있었거든. 그리고 틱틱대지도 않아서 뭐래 나 아닌데 나 이거 볼펜인데 하니까 지금도 들린다고. 볼펜 그거 좀 그만하라고 언니가 짜증을 냈는데 우린 둘 다 멀뚱히 서로를 쳐다봤어. 나는 손을 내리고 언니랑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트드득 소리를 나도 같이 들었어. 우리 집에 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찾아봐도 별건 없었거든. 잘 모르지만 나뭇바닥이 팽창, 수축 이런 거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라고 나는 그냥 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언니는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그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잤나 봐. 2주 후에 언니랑 돈키호테에 가서 카페트를 사와서 깔았어. 그렇게 해결됐으면 이 글을 쓸 이유도 없었겠지. 틱틱 소리는 계속 들렸고 언니는 포기한 듯 했어. 얼마 뒤 꿈을 꿨는데 이때부터 나는 이 집이 무섭다라고 생각했어. 불 꺼진 방 안에서 언제나처럼 다른 곳에 신경 쓰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틱틱 트트트틱 틱 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가볍게 나뭇바닥에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봤는데 내 방문 앞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게 검은 눈물을 죽죽 흘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었고 손에는 끊어진 염주를 길게 들고 있는데 그 뒤편에 어떤 여자가 엎드려서 그 염주에 각인 같은 글씨를 손톱으로 긁어내고 있는 거야. 틱틱 트트득 소리가 손톱에서 글자를 스칠 때마다 났어. 이 그림을 이 글쓴이가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주의. 이런 느낌? 귀신이 얘도 무서운데 얘도 무섭고 염주가 끊어진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나는 그대로 굳고 저 여자랑 눈이 안 마주치길 바라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나를 쳐다볼 것 같아서 눈을 꾹 감았다가 또 저 여자를 쳐다봤다가 했는데 온 신경이 저 여자한테 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축축하다고 느꼈을 때 나도 어느새 염주를 든 남자처럼 입을 벌리고 눈물을 쭉쭉 쏟아내고 있었어. 그러고 잠에서 깼어.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은 좋됐다 였어. 언니한테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등교 준비를 하는데 씻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시 이사 가자고 말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 다시 이사 가자고 말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 이번 이사로 언니가 보험료다 뭐다 힘들어하고 밥도 귀동 사 먹을 돈마저 없어서 다이소에서 100엔짜리 우동사리 묶음 사서 조미료에 풀어 먹는 우리 처지를 생각하니까 또 이사를 가기엔 혹시라도 계약 기간 어겨서 위약금이다 뭐다 돈도 장난 아니게 들 것 같고 언니가 또 이걸 오롯이 다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랬지. 소리가 거슬려서 괜히 이상한 꿈을 꿨네. 꿈 가지고 이사를 가는 게 흔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개꿈 꿨네 하고 그냥 정신승리하고 언니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시 언니는 틱틱 소리에 거슬려서 매일 휴대폰으로 사운드 1단계로 노래를 켜놓고 자고 있던 상황이었고 나는 그 뒤로 틱틱 소리만 들어도 그 꿈이 생각나서 언니한테 달려가 말을 걸곤 했어. 근데 언니는 알바 중이었으니까 집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고 나는 점점 집 밖에 나가서 언니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졌어. 언니 일하는 데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몇 번 가서 언니랑 잡담을 하니까 거기 사장이 주의를 줬나 보더라고. 언니가 오지 말래서 그냥 집 밖에서 동네 돌아다니고 했어. 그죠? 저 같아도 이런 집 혼자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는 알바 끝나고 오면 밤 12시 반이었어. 덕분에 언니가 못 일어나는 날엔 나 혼자 학원에 가곤 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언니가 핸드폰을 사러 가자 했어. 우리 형편에 무슨 핸드폰 했지만 언니는 네가 밖에 하도 싸돌아다니니까 라고 했어. 언니랑 도코모라는 통신사에 가서 핸드폰을 골랐어. 갤럭시 S3가 일본에서 내 첫 핸드폰이었어.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가장 많이 보내는 카톡은
집에 있어? 였어. 우리 유학 생활은 정말 가난했어. 16만 엔으로 둘이서 생활을 하는데 8만 엔은 월세로,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학원비를 결제해야 했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인당 6만 원, 즉 한 달 유지비만 한 달 20만 엔이었어. 식비 빼고. 3개월에 한 번 학원비를 결제하는 날은 집 월세를 내지 못했어. 2달 밀리면 한 달치만 먼저 내고, 3달 밀려도 한 달치만 먼저 내고, 그렇게 우린 빚지면서 살아갔어. 집주인은 우리 맨션 제일 꼭대기에 살았는데 월세를 내려가면서 밀린 월세에 스미마생 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 오히려 집주인은 우리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했어. 언니도 나도 집에 있었으니까. 주말이었어. 언니가 집에 있어? 라고 카톡이 왔어. 나는 이라고 보냈고 언니는 내 방으로 올 수 있어? 라고 왔어. 우린 어느 순간부터 잘 때 빼고 방문을 열어놓고 지냈는데 나는 언니 카톡을 보고 언니 방으로 갔어. 그러자 언니는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거실에서 자꾸 뭐 하나 싶어가지고 불렀어 라고 무미건조하게 얘기했어. 나는 당연히 나 거실에 안 있었는데? 라고 하자 언니는 나를 돌아봤고 그렁그렁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 거실에서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거슬려서 언니가 살짝 고개를 들어서 거실을 봤는데 내가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안에 뭘 넣고 그걸 이빨로 씹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턱을 움직일 때마다 까드득 까드득 딱딱한 걸 억지로 씹는 소리가 났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턱이 뻐근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적 없어, 울지 마 하고 휴지를 뜯어주니까 언니는 큰 소리로 울었어.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어. 언니가 나에게 핸드폰을 사준 이유도 너무 무서워서라고 했어. 어느 날 언니가 자고 있는데 드르륵 하는 소리에 깨서 시계를 보니 아침 11시였대. 언니는 내가 아직도 학원에 안 간 걸 알고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날 깨우러 갔는데 내가 방바닥에 앉아서 기다란 염주를 손에 쥐고서 염주를 입안에 넣고 까드득 까드득 씹고 뱉으면서 그러면서 오칠이 벗겨져 누룽지 사탕같이 하얀 염주가 도로록 하고 거실로 굴러 나왔다는 거야. 언니는 이건 글쓴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엎드려 있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11시였더래.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 꿈인가 싶기도 해서 이불 속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시계만 보는데 4시 반이 되니까 내가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온 거지. 언니는 진짜 무서웠는데 내가 더 겁먹고 난리칠까봐 숨겼었대.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집에 다른 내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안 될 정도로 보이기 시작했고 언니는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준 거래. 근데 그때 나는 왠지 나도 너무 무서운데 한국에 가기가 싫었어. 나는 친구들과 다르게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싫었어. 떠나기 싫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본어가 되니까 가로 열고 닫고 전혀 안 돼. 아무튼 나도 어느 정도 일본어가 되니까 기왕 온 거 같이 벌면서 지내보자고. 여기까지 온 거 남들보다 어쨌든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진 거 아니냐고. 언니도 어린데 혼자서 가장 노릇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잘 달랬고 우린 그렇게 계속 살았어. 난 그 집이 좋아졌거든. 정든 건지 몰라도. 그 후에 나는 점점 텐션이 높아지고 언니는 갈수록 어두워졌어. 나는 자주 꾸는 꿈이 하나 더 생겼었는데 자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내 입술을 젖은 손으로 문지르고 깨우면 내가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없던 식탁에 자연스럽게 앉아. 그럼 내가 바라보는 정면에는 검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염주 들고 서 있고 뒤에 요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습은 잘 안 보여. 그리고 모서리에 그 여자가 있는데 요리하는 사람이 따뜻한 음식이랑 과일을 식탁에 내어줘. 그럼 나는 맛있게 그걸 먹는 순간 염주는 눈에서 검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뒤에 여자는 내 발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해.
구도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식탁이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염주, 귀신, 요리하는 사람.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졌어. 일본어도 생각보다 빨리 늘어서 학원에서 나보다 먼저 있던 초급반 애들도 제치고 중급반에 들어가게 되었어. 한인 식당에서 알바도 하게 되었고 우린 돈 걱정은 이제 덜 하게 되었어. 그리고 어느 날 꿈이 바뀐 날에 언니는 나를 두고서라도 한국에 돌아가겠다 하고 실제로도 며칠 뒤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가 버렸어. 언니가 너무 무서웠나 보다. 종종 꾸던 꿈처럼 여자가 물기를 뚝뚝 흘리면서 내 입술을 문지르고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 그리고 식탁이 차려지는데 양푼같이 생긴 거 하나만 식탁에 툭 올려졌어. 그 안에는 염주구슬이랑 물에 젖은 종이가 찢겨져서 비빔밥 마냥 뒤섞여 있었어. 나는 나무 수저를 들고 그걸 퍼먹으면서 입안에서 굴리면서 염주에 각인이 없어지고 매끈해질 때까지 까드득 이로 긁어내고 매끈해진 염주는 바닥에 뱉었어. 누군가 내 머리를 빗어주고 여자는 어린아이가 너무 신나서 뛰어다니듯 거실 벽, 천장을 뛰어다니고 쿵쿵대고 염주는 벌리고 있는 입에서마저 검은 물이 죽죽 흘렀어. 언니는 내가 갑자기 일본어를 하면서 시끄럽게 집안을 걸어다녔다고 해. 언니가 문 닫고 자고 있는 방까지 활짝 열고 언니 방 안을 발걸음도 쿵쿵 하면서 걸어다녔대. 언니는 제발 하지 말라고 나를 껴안았는데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 감고 어디에 부딪히는 것도 없이 욕실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거실로 대자로 누워서 다시 자더래.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하니까 언니는 모르겠다고 했어. 글쓴이가 이 염주 막 굴리면서 막 식탁에서 먹고 하는 이 꿈을 꾸면서 몽유병처럼 이제 돌아다닌 거죠. 이 글쓴이가. 그리고 언니는 이 꿈을 꾸고 있는 글쓴이를 본 건데 이 글쓴이가 일본어를 하면서 이제 시끄럽게 집안을 걸어다닌 거죠. 언니는 돌아가기 전에 이 집을 정리하고 가겠다 했어. 나보고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다시 기숙사로 가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차피 넌 갈 사람인데 왜 네가 정하냐고 싸우고 언니랑 물건도 던지면서 매일매일 화냈던 것 같아. 어쨌든 언니는 결국 손절치듯이 귀국해버렸고 혼자 남은 나무는 너무 잘 살았어. 언니가 가니까 사실 더 좋았어. 자유라는 느낌? 해방됐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언니가 나가자마자 내 짐을 큰 방으로 옮겼어. 그리고 꿈은 종종 꿨지만 그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에 문제될 건 없었어. 집안에서 더 이상 틱틱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다만 나는 몽유병인지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의 문이라는 문은 죄다 열어놓고 심지어 현관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문 고정장치까지 걸어놓은 걸 보고 몇 번 당황한 적은 있어. 자다가 작은 방 같다, 큰 방 같다, 창고 같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정신 차리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는데 일본은 만 20세에 음주가 가능해. 나는 오사카 남바 쪽에 살았는데 그곳에 여행객들도 많고 해서 나는 민짜지만 일부러 여행객인 척 손에 여권을 들고 일본어를 못하는 척 바디랭귀지로 해서 술집을 혼자 갔었어. 나는 먹어본 적 없던 음주까지 하게 되었는데 마셔도 안 취하고 아직도 우리 집에서 나만 술을 먹을 정도로 아무튼 이상하게 내가 갑자기 술을 원했고 매일매일 퇴근하고 나면 마셨어. 그날도 나는 혼자서 노미호다이 술 무한리필집에 가서 가볍게 마시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 현관문이 없는 거야. 현관문 자리가 그냥 벽인 거야 정말. 뭐야? 너무 취한 거야? 하고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벽을 더듬어 보기도 해도 뭐 방법이 없었어. 문이 없었다는 거야. 나는 뭐야 하면서 계속 벽만 하염없이 만지다가 옆을 보니까 303호. 여긴 3층이더라고. 잘못 왔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잠깐 3층엔 304호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묘한 이질감에 계단으로 2층으로 뛰어내려갔어. 2층에도 204호는 없었어. 벽이었어. 나는 왜 4층만? 왜 우리 집만? 이라고 생각이 들자 너무 찝찝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가라오케에 갔어. 일본 가라오케는 24시간을 하는 데가 많고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1100엔이었었거든. 가면서 어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404호? 일본은 4자를 안 좋아해서 4호 라인을 아예 빼거나 4층을 빼거나 붙여놓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신기하네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머리가 아팠어. 가라오케에 갔지만 노래는 당연히 한 곡도 안 불렀어. 그냥 의자에 누워있다가 잠깐 눈을 붙인 것뿐. 난 그 뒤로 집이 무서웠어. 뭔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평범했던 곳이 아니니까 마치 무언가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 난 사실 비자가 끝나가던 차에 이 집을 빼앗길까봐 이 집에 더 있기 위해서 한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까지 준비해놨거든. 정신이 드니까 내가 왜 그랬지 싶었어. 여기 또 증명 뭔가를 하네요. 인증을. 집에 아예 안 들어갈 순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공기부터 너무 이질적이고 기분 나쁘고 본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어. 나는 한인 식당 사장님께 여태 있던 일을 말씀드렸고 어차피 비자도 끝나는 거 그냥 이곳에 더 있기 싫다고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소연했어. 사장님은 큰 가구들이나 집 계약 이런 거 자기가 처리해 줄 테니 자기한테 맡겨놓고 내가 한국에 챙겨갈 짐들만 상자에 싸놓고 국제 택배로 한국에 보낸다 했어. 학원에는 비자가 끝나니 이제 돌아간다고 서류 정리하고 나는 가게 알바생 한 분과 같이 집에 들어와서 짐을 다 싸놓고 택배사에 인계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왔어. 그리고 한국에 와선 잘 지냈어. 언니랑 연을 끊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서로 암묵적으로 꺼내지 않지만 이상한 현상들이나 꿈은 한국에서 꾼 적도 본 적도 없고 씻은 듯이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 대신 일본에서 경험했던 일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상, 공포물에 관심이 생겼고 그런 이야기나 영상을 찾아보는 게 취미가 됐어. 그래서 9년 전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꺼내는지 드디어 말할 수 있겠다. 근래에 어떤 일본 흉가 체험을 하는 한국인 유튜버를 알게 되고 즐겨봤어. 그리고 그 유튜버 비교적 최근 영상에 오사카 민박 괴담을 파헤치고자 직접 그 괴담의 장소에 찾아가고 현지인들과 인터뷰하고 정보 모으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어. 난 그 집을 그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싶었어. 고민하다가 며칠 후에 난 그 유튜버의 최신 영상에 제보하고 싶다고 어디다 제보하면 되냐고 간략히 내용을 적었어. 급하게 댓글을 다느라 투룸이라고 유튜버 댓글에 적었는데 그 댓글을 쓴 후 다시 꿈에 나와. 다시 이 꿈을 꿨다고? 어떤 유튜버 분인데요, 이분? 보로보로? 다 아시네. 괴담 좋아하시나 보다, 다들. 아무튼 그 보로보로님의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나서 다시 꿈을 꾸게 된 거죠. 나는 어떤 커플에게 요리를 해줘. 과일도 덜어서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내어줘. 여긴 그 집 거실이 맞아. 그 집은 3룸이었어. 그리고 염주는 벽에다가 검은 눈물로 히라가나를 적어. 염주는 이제 그 눈물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던 그 염주 들고 있던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검은 눈물을 쭉쭉 흘렸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아까 이 글의 주인공이 쓴 댓글인 것 같아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로 제보하나요? 9년 전 유학생 비자로 오사카에 2년 3개월 있었어요. 남바 에키랑 니혼바 시에키의 사이에 있는 투룸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 당시가 이제 8만 엔이었어요. 쿠로문 시장이랑도 가깝고 덴덴타운이랑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정말 좋은 곳이었는데 집 내부가 정말 깨끗하고 무엇보다 넓더라고요. 이 가격이 맞냐고 몇 번을 물어보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 살면서 이상한 경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유학생활에 알바도 병행하면서 이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 발견 못한 그 썰을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괴담의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에 이제 자기 언니랑 자기랑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따로따로 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저렴한 데를 찾아서 이사를 했다. 근데 그때부터 언니랑 나한테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다. 그래서 언니는 무서워하다가 한국으로 갔다. 한국으로 가고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꾸 이 집에 대한 집착이 자꾸 늘어갔고 그 집착이 늘어간 거를 자기가 알게 된 순간에 도망치듯 한국으로 출국을 했다. 그 이후에 이 흉가 체험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유튜버한테 자기 사연을 제보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다시 전에 꿨던 일본에서 꿨던 꿈이랑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또 댓글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글 볼수록 구병 시식에 실패한 원혼에게 구병 시식을 시도했던 승려가 먹혀버린 것 같네요. 입에 물을 바르는 것도 일본에서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서요. 아마 다시 나타났다는 건 진짜 큰일 나셨을 것 같네요. 실패한 데에는 아마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병 시식은 귀신을 구마하는 건데 서양식이 퇴치 개념이라면 불교식은 귀신에게 음식을 주고 법문을 알려줘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 성불하는 개념입니다. 구병 시식이 잘못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크게 화를 입는다고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글에서 염주와 음식, 물에 젖은 종이가 이 구병 시식의 좀 그 키워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사카 맨션 404호라고 이제 심야괴담회에서 다뤄졌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못 봤는데 나중에 한번 봐봐야겠네. 재밌나요? 이 심야괴담회 보신 분 계신가요? 19분 정도 되네. 아무튼 오사카 맨션 404호 원본 썰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진짜 실화썰이라 그런가? 끝이 흐지부지긴 한데 이게 뭐 소설이었으면 좀 더 제대로 결말이 났겠죠? 약간 흐지부지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 묘사가 좀 무서웠다. 뭐가 무서웠냐? 요 그림, 염주를 든 남자가 이렇게 울고 있고 입이 귀까지 걸린 귀신이 이렇게 아래 있고 이 염주를 입에다 물고 있다가 이 겉에 있는 그 나무 껍질 같은 걸 다 벗겨내가지고 그거를 툭툭 뱉는다는 그 연출 자체가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요. 이런 연출은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좀 신박한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심야괴담으로 보세요. 더 무서움. 아 그래요? 저는 별로 안 무서웠어요. 그림은 안 무서움. 심계로 보면 덜덜. 심야괴담이 그렇게 재밌어요? 본 적 별로 없긴 한데 아무튼 심야괴담에 나온 오사카 맨션 404호의 원본 썰이었습니다. 처음 읽어봤는데 재밌네요. 일본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재밌었습니다.